2023년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던 해병대 최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돌아오지 못했죠. 군에 자녀를 보내는 가족이라면 더 무겁게 다가왔을 사건입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지휘부 책임을 조사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관 결재까지 끝난 수사 결과는 갑자기 제동이 걸렸고 박 대령은 오히려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책임자가 피고인이 됐지만 박 대령은 결국 무죄가 확정됐고 이제 당시 군 내부에서 오간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그날의 상황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 출발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경로를 지목했습니다. 경로 이후 사건 이첩은 막혔고 경찰로 넘어간 기록은 회수됐습니다. 한 군인의 죽음에서 시작된 사건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날 군 내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내용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최해병 건 관련해서 지금 김계환 당시 사령관 그리고 이제 문현철 그러니까 해병대의 방첩 네네. 부대장이죠. 네, 방첩 부대장입니다. 그들이 주고받았던 대화가 이제 JTBC 보도로 이제 공개가 되고 예. VIP의 경로가 있었다. 예. 그리고 당시 이종섭 장관의 지시로 박정훈 대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스스로들이 공모했다라는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된 것 같단 말이죠. 네네. 이 부분 혹시 뭐 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사실 이거는 최상병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최상병 특검 팀에서 다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종합 특검 팀의 사건 인계를 받아서 이제 발표라고 할까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종합 특검 팀이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라는 거지. 뭐 특검에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기존에 이 이야기가 있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JTBC의 이 내용을 취재한 기자가 유선희 기자던데. 네네네. 그러니까 종합특검 측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다가 이 내용들을 다 확인을 했고 그 뒤에 취재를 더해서 지금 보도를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오혁진 기자도 취재를 할 수 있었던 내용인가요? 저도 옛날에는 최상병 사건 때 어허. 잠깐 취재를 좀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그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해병대 소령이랑 박진희 전 군사부장관이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입장을 들으려고 계속 이제 새벽까지 전화를 드렸다가 차단을 당한 경험은 있습니다. 아, 차단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 VIP 경로 관련해서는 상황이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정리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김계환이라는 사령관의 그 뭐 많이 좀 사람들이 뇌리에 지워졌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초반의 태도부터 시작해서 그 주요 포인트마다의 태도가 사실 굉장히 비겁하잖아요. 비겁하기도 하고 국회에서 나름 협조를 잘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무슨 지휘서신인가 편지도 썼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겠다 싶었는데 저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정훈이가 그 녹음 파일을 안 갖고 있는 것 같다. 네네. 이런 게 확인이 됐으니 우리가 몰아붙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있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이거는 정말 사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이제 그 보도 나가고 나서 좀 알아봤는데 그 방첩부대장이 그렇죠. 임성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을 수 있어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제일 먼저 언급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아하. 그 문현철이라는 사람. 네네. 예.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지금 이 준장 예. 그 조사본부장이 수사를 하기 전에 임성근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일 먼저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이제 해병대 안에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 방첩 사령관에게 그 상황을 보고를 하면서 방첩사 차원에서 또 박정훈 대령 가족들을 이제 사찰을 하는 지금 그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어머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계급으로 찍어 누른 것이 아닌가. 대통령 차원에서 매우 깊게 좀 압력을 행사했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연결 지점이 다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VIP의 경로는 있었고 네. 그 경로를 덮으라고 지시했던 것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이고 네. 이게 녹취상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김계환이라는 인물은 처음에 이 VIP 경로를 박정훈 대령이 알게 됐던 그 통로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네, VIP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 얘기를 해줬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박정훈 대령의 그 폭로 이후에 이 사람의 스탠스가 달라졌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정훈을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갔다. 네네. 그러니까 요 상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라는 부분. 지금 앞서 이게 최혜병 특검 등을 통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나 이제 기소돼서 형을 받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 김계환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도 분명히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어제 JTBC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경로 이 전모가 녹취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에 꼭 이게 녹취가 증거로 딱 드러나야 뭐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거 뭐 다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인지. 지금 이렇게 딱 돌아와서 재구성해 보면 박정훈 단장이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 해당된다라고 해서 올렸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인까지 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윤석열이가 이야 뭐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뒤집혀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수사를 했던 올바른 군인 박정훈 대령을 역으로 잡아 넣으려고 해서 이런 난리가 벌어진 것 아니었습니까? 그 사이에 억울한 최혜병의 죽음은 완전히 덮여지고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필성 변호사님, 이 김계환 사령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을 녹취를 통해서 복원을 했던데 그걸 다 지웠다고 해요. 지웠는데 포렌식 하면 그게 다 나온다는 거죠? 포렌식 하면 웬만하면 다 나오죠. 예. 예. 요즘 이제 포렌식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예전 같으면 그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면서 완전히 흔적을 지우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그것조차도 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한 번씩 그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포렌식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거 하면 정말 그 사람이 이런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나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서 보통 이제 이런 특히나 핸드폰 같은 경우는 초기화하고 대부분 이제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포렌식 하면 거의 그대로 다 나오는 거고 뭐 소위 말해서 한강에 던져버리라든지 뭐 이런 방법이 아닌 예. 한은 핸드폰이 입수되면 정말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것도 포렌식으로 다 나옵니다. 그 녹취 재구성한 거 그러니까 포렌식으로 다시 밝혀낸 녹취를 좀 보면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죠. 김계환하고 그 해병대 사령부 방첩부대장 문현철하고 통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령관님 히스토리를 정훈이가 알고 있잖아요. V 뭐 이런 내막을.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정훈이는 이제 박정훈 대령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건 점점 과연 제가 저 비카드를 언제 써먹을 것인가? 그걸 어떻게 써먹는다는 거야? 예를 들면 써먹은들 썼다 하면 핵폭탄이죠. 걔가 어디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떠드는 것 자체가 핵폭탄이죠. 그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떠드는 거 보니까 네가 얘기한 대로 이 XX 욕설이겠죠? 녹음 파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문현철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어. 있으면 진짜 카드 냈는데 지금 정훈이가 의지하고 있는 건 땡땡 하나입니다. 이 땡땡은 뭘까 궁금한데요. 그러면서 문현철이 김계환한테 이야기합니다. 저희한테도 V나 이런 건 일체 언급하지 말고 오늘부로 지워라. 이런 지시가 저한테 오후에 왔습니다. 장관님이 이제 포즈를 딱 잡으셨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제 빼박 증언이 되는 거죠. 국방부와 청와대가 지시를 내린 것이 문현철의 증언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나도 아까 그래서 장관님한테 지시받은 것도 장관님한테 지시받았다고 안 그랬고 내가 지시한 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스탠스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녹취가 다 드러났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지금 이제 이 녹취만 놓고 보면 어떤 식으로 은폐와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사실관계들하고 같이 맞춰보면은 대략적인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상당히 이제 어리바리한 겁니다, 지금. 왜냐면 이 박정훈 전 대령한테 이른바 이제 VIP가 경로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전달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거잖아요, 김계환 전 사령관이. 그래서 그렇게 전달해 놨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윗선에서는 그거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 문유성 해병대 저 방첩 저 담당하는 방첩 사령관은 저 사람은 이제 이 방첩사에서 내려온 지시를 받고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김계환 입장에서는 내가 전달했는데 그거 그 잘못 얘기한 건데 그러면 근데 이제 박정훈이 그거를 내 얘기나 이런 거를 다 녹음을 해가지고 이 공개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 저 문유성은 거기에 대해서 위에서 지시받은 대로 김계환도 말을 하면 안 되고, 김계환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도 당신은 말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김계환 사령관이 계속해서 저 당시에는 박정훈 대령하고 소통을 계속했습니다. 박정훈 대령하고 마치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네가 다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면서 간을 보니까는 박정훈 대령이 실제로 자기가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녹취를 안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박정훈 대령이 증거도 없는데 지금 저런 주장을 막 하고 다니는데, 저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근거도 없고 박정훈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자, 이제 그렇게 지금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위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박정훈 대령을 이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했는지,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목을 붙여갖고 실제 처벌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병대 내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걸 보면 다 나오는 거죠. 보면은 김계환하고 문현철은 이 부분을 전전긍긍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야, 그 김계환하고 이렇게 야 지금 난리가 났어 막 이렇게 얘기한 것을 과연 녹취를 갖고 있을까 아닐까? 얘가 녹취 까면 우리 완전히 망하는데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녹취 까면 어떨까 하면서 녹취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에 해병대가 정말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아사리판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별들이 지금 전화를 하면서 녹취록이 있으면 어떨까를 걱정하면서 녹취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본인들도 이 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군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이 녹취를 남겼다는 거는 나중에 본인이 이걸 카드로 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은 뭐 자동 녹음 기능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우리 다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전화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통신보안이다 그러죠. 통신보안이 뭐예요? 지금 이런 거 안 생기게 하는 게 통신보안이잖아, 사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통화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녹취를 하고 통화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 핸드폰에서는 자동 녹취 기능 같은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군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녹취를 하면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자동 녹취 뭐 이런 거였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녹취가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핸드폰을 왜 지워요? 자기들도 녹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녹취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경로에 스모킹건이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스모킹건은 아니에요. 강력한 정황 증거일 뿐이지. 근데 녹취록 자체도 정황 증거지만 이런 녹취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정황 증거인 거예요. 왜 녹취를 했느냐? 너네들 군인들인데, 그것도 최고 수뇌부의 군인들인데 너네들끼리 통화하면서 녹취를 했다. 그리고 그 녹취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수사가 들어가자 이걸 삭제하려고 시도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황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사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느냐, 이건 사실은 핸드폰이 없어도 다 재구성이 됐었잖아요, 나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런 녹취를 했다는 것, 녹취록이 나왔다는 것, 삭제를 시도했다는 거는 이 모든 과정에 의도가 들어갔다는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이제 뭐 막연히 또는 뭐 거의 심증이 확실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였죠. 이랬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해병대 출신들은 좀 자괴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귀심 잡는 해병,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해병들이, 그 해병대 사령관 뭐 이런 자들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김계환이 그동안 국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철저하게 부인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경로설 얘기한 적 있으시죠? 없습니다. VIP 경로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요? 네. 저건 이제 위증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예, 위증에 해당되는 거고 저거는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예. 정해져 있어요. 저건 벌금형이 없어요. 벌금형이 없군요. 예, 지금 김규환은 불구속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위증죄로 곧바로 수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예. 당연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해야죠. 그리고 저것에 대해서는 이 녹취록이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죠. 저 그러면 사건에 지금 대해서. 김규환은 일단 위증죄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고 거의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또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직권남용,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거 지금 이 녹취록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직권남용의 내용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람에게 지어진 모든 혐의를 봤을 때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본인이 야 대통령이 지금 난리 나고 막 이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얼마나 박정훈 대령은 그동안에 참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정치 1번지에서 박정훈 대령 참 많이 응원했고 박정훈 대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정어리원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해 주십시오. 안부 전해 주십시오. 정말 이 군복에 지금 군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출연할 수는 없지만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김규환이가 직접 야 지금 뭐 난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뭐 자기 살려고 그러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히려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이렇게 구속시키려고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는 박정훈 대령의 그 눈빛 하나만 보고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참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한 사람의 경로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얘기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지요. 한번 들어봅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청지 이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 대령을 제가 이제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군인 참 군인 올바른 군인의 표상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도 정말 훌륭하시거든요. 그 어머니가 강직하시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런 아들을 또 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박정훈 대령은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이제 해병대 수사단의 단장으로서 규정에 맞게 절차에 맞게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초기 초동 수사를 철저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병대에서 사망 사건 났는데 해병대에서 이 절차를 닫으면 안 되기 때문에 초기 요 조사만 해서 경찰에다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일인지 난리가 나서 청와대부터 난리가 나서 그 조사를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을 저렇게 이제 완전히 무슨 항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일련의 그런 과정이 쭉 일어난 건데 그러면 이게 군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군인의 입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위에서 이제 지시를 하면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 군인이기도 하지만 부당한 지시일 경우에는 그것을 당연히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따르지 않는 것이 또한 군인의 의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박정훈 대령이 참 군인인 것인데 해병대 사령관이랄지 이런 아까 뭐 방첩 부대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도 군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드러난 녹취나 이런 걸 보면은 자기들끼리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고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윗선의 어떤 그러한 의도에 맞춰주고 그걸 통해서 최소한의 법적 책임만 지려고 하고 뭐 법적 책임도 이제 안 지려고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아까 녹취를 이 얘기를 하면서 녹취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녹취 왜 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김계한 사령관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 그 당시에 대통령의 이제 입맛에 맞춰주려면 아예 이제 박정훈 대령한테 얘기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얘기는 해놨고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방첩부대장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100% 다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자가 나에게 얘기한 것도 이거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온갖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이제 이 해병대를 운영을 하니까 결국 이 최해병의 이런 억울한 죽음이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 살 길만 궁리하면서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거죠. 이게 이 아주 아무 이 군인 정신이 없고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자기 살 길만 도모하는 이런 군인들의 본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 전보는 확실히 드러나게 되겠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이가 경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잽싸게 움직인 거죠. 아마 임기훈이었죠. 국방비서관이 국방장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종섭이 부랴부랴 야 그거 다 무효로 해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이종섭 입을 막아야 되니까 호주 대사로 발령을 냈다가 그리고 이제 뭐 너 그렇게 가다 완전히 하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고 막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짓을 딱 해놓고 윤석열이가 지난번에 재판에서 이종섭이 호주 도피 시킨 것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참으로 윤석열 같이 뻔뻔한 자는 제가 살다 처음 봅니다. 법정에서 윤석열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특검에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전할 것 같죠? 만약에 공수처에 이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공선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전부 알고도 이렇게 사람들을 근거 없이 기소한 것도 이것도 직권남용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도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무슨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꼴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저게 윤석열이 검찰 때 계속 해왔던 거 아닌가요? 본인 거울 보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오늘에까지 이르는 건데 저걸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나 윤석열은 저런 사실을 머릿속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면서 악용했어요. 그게 뭐냐? 무죄 받아도 이미 인생은 망가졌다. 그 말을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윤석열과 윤석열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검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거든요. 안전하냐? 저는 저 말 솔직히 협박으로 들려요. 나중에 검사들이 다시 권력을 회복하면 내가 니네들 다시 조지겠다.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정말 윤석열답다. 더위도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다 밝혀졌는데 저는 몇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내란 특검이 윤석열의 내란의 목적을 독재를 위한 장기 집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정말 더 사소한 것에서 찾거든요. 물론 그게 목적이 있지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를 들여다보면 윤석열은 정말 못된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때 윤석열이 보여줬던 짓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법적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법을 안다고 해서 계속 법망을 피해 다니면서 모든 짓을 다 했는데 이게 이제 딱 법에 걸리는 짓을 본인이 한 거예요. 왜? 이것은 수사를 개입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무마했잖아요. 이게 이제 딱 법에 걸린 거잖아요. 아, 이거 나는 걸리는데 이건 이제 법적으로 문제 되겠는데 그러면서 쌓였고 그리고 김건희가 디올백 받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먹었던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것도 명태균이가 나 이제 곧 핸드폰 민주당에 깔 거야. 뭐 이렇게 하니까 자신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계엄을 해보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비상계엄을 순간적으로 발동한 것이다. 저는 내란의 본질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그렇지만 뭐 장기 집권 또 독재 그렇게 하면은 장기 집권 독재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 왜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저는 이 사소한 것에서 이자가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윤석열 같은 자들은 그러니까 법이 자기도 수범자다, 수규자라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자기도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도 규범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검사 3년 하면 민법을 못 오고 검사 20년 하면 법을 못 온다는 말이 있어요. 검사 20년 넘게 하면서 자기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인식조차 없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감시하는 눈이 너무 많은 거야. 지켜보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법을 어긴 행위들을 드러나고 자기 와이프 법을 어긴 행위들을 드러나고 에라 모르겠다. 군사정변 한번 일으켜보자. 저도 그런 내심에서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심지어 이 해병대 방첩사가 박정훈 단장의 어머니까지 사찰한 정황도 포착이 됐더라고요. 어머니 김봉순 여사가 최해병 유족을 만나려고 한다, 이런 동향도 파악해서 보고하고. 이건 민간인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 박정훈 대령이야 군인이니까는 뭐 방첩사가 이런저런 이제 방첩에 해당하는 그러한 업무를 위해서 뭐 이런저러한 뭔가 이제 정보 수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는 군인입니까? 여군입니까? 그분이 여군 장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여군보다 더 강단은 있으십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분이 여군 대장으로 별을 다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방첩 부대가 볼 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을 왜 사찰을 합니까? 사찰을 해서 이 유족들하고 접촉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그러면은 최소한 그러면 박정훈 대령의 모친이 내가 유족들한테 무슨 뭐 수를 써야겠다, 그런 의도라도 갖고 있었느냐? 보도를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인사를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이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게 아주 그 황당한 일이고, 방첩부대나 이제 방첩사나 이런 데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까지 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위에서 공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방방 뜨고 청와대가 난리가 나고 이 사안은 청와대 관심 사안인데, 여기서 혹시라도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뭐 녹취가 나오느니 마느니 그 전전긍긍 하는 거에서 볼 수 있듯이 박정훈 대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뭔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할 것이냐, 그걸 막아야 된다, 그걸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아까 조금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권 때문인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범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이 이제 아까 계엄을 선포한 이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윤석열의 인생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윤석열이 볼 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윤석열이 볼 때도. 근데 그걸 막아온 거지 않습니까? 수사를 막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문제 제기를 막고, 이걸 막아온 상황에서 윤석열은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막으려고 대통령이 된 측면도 있어요. 그 대통령이 돼서 권한을 휘둘러서 틀어막고, 김건희를 지키려고 대통령직을 하는데 이 선거를 져가지고 이 다수당은 못 만들고, 여당이, 그 당시 여당이.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특검이나 이런 거를 의석수를 통해서 막을 수도 없고, 그럼 남는 것은 뭐냐? 그러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윤석열 왕국을 만들어서 내가 왕노릇을 해야 이것을 막을 수 있다. 결론 이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왕노릇을 해서 하려고 했던 일들을 최상병 사건에서 지금 다 한 겁니다. 군대를 저렇게 자기의 경로로 조진다고 해서 죄송한데, 군대를 가지고 저렇게 이제 그 눌러가지고 이 자기 의도에 맞게 모든 규정과 모든 상도의와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가지고 저렇게 이민간인 사죄까지 하도록 만드는, 이게 윤석열이 독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본질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소름 끼치는 게, 이거 한번 해보니까 작동이 되거든. 그러니까 계엄군도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니 해병대 애들 귀신 잡는 해병대라더니 내가 경로 한번 했더니 벌벌 떨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더라. 그러면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저기 뭐야 군대 동원해가지고 국회 틀어막아. 이게 되는 거거든요. 작은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큰 성공도 자기는 나름대로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최해병의 사망에 관한 사건은 상대적으로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어제의 범죄가 내일의 범죄의 용기가 된다고, 이걸 성공해버리니까 내란도 내 마음대로 일으킬 수 있겠다, 이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코 작은 사건으로 다뤄서는 안 되고,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누가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군을 함부로 다루려고 한 자는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답을 줘야 돼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중요한 정치 이슈 빠르게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